1995년 11월 3일 독일 베를린 클라도우에서 한 동양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두 스님의 목탁 소리가 죽음의 길을 인도했을 뿐 그 흔한 조사도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언에 따라 장례는 침묵 속에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독일 언론은 다투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 죽음은 결코 그렇게 말없이 보낼 수만은 없는 그런 사람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작곡가 윤이상. 그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현대음악의 거장이었습니다. 유럽의 음악 사가들은 윤이상의 등장은 세계 음악사의 행운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교향곡, 협주곡, 합창곡 등 150곡에 달하는 작품을 썼고 그는 이미 생전에 20세기 가장 위대한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평가됐습니다. 세계 무대는 언제나 그에게 열려 있었고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서보지 못한 무대가 단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자란 곳, 그의 고향에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장가 소리를 듣고 자장가 소리처럼 들으면서 고향 땅에 묻히는 것을 그 자기가 소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소원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 언덕을 끝내 밟아보지 못하고 그는 지금 먼 이역 땅 베를린시 유공자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1995년에) 독일의 자르브리켄 방송국에서는 20세기를 이끈 음악가 20인을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동양인으로서는 단 한 사람, 윤이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낸 음반에서 알 수 있듯이 윤이상은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 했던 조국에 죽어서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는 조국에 돌아오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기 윤이상이라는 이름, 자랑스러워야 할 그 이름이 우리에겐 오랫동안 낯설거나 또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이름은 간첩이라는 혹은 빨갱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덧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교수, 학생 등 주로 지성인들이 국제 간첩단을 조직하고 지하에서 암약해온 어마어마한 사건이 세간에 알려져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의 기자회견에 동백림 거점 북괴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 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이 사건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럽 유학생이라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무려 194명이 연관된 대규모 간첩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194명 중에 기소된 자는 34명. 그 속에 윤이상이 있었습니다.
1967년 6월 어느 날 베를린 슈판다우 지역 슈타이거발트가 13번지 작곡가 윤희상의 집에 아침 일찍 낯선 남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어떤 남자가 전화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거를 받으러 오시오.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보이 호텔에 오라고 해서 그래도 남편은 대통령의 친서인데 어떻게 집에 가져오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자신이 가서 그러나 호텔로 간 윤희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남편이 찾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나간 아내 이수자도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부부가 실종된 지 약 한 달 뒤 독일 언론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이상하게 계속 실종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무렵 한국에서 발표된 것이 동백림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납치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각 지점에 공작반을 파견, 혐의 대상자 중 30여 명을 강제 연행했습니다. 이들을 서독 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모았다가 한국으로 공수했습니다. (1956년에) 유학을 떠난 윤희상에게는 11년 만에 돌아온 고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국에서 윤희상을 맞은 것은 가혹한 고문이었습니다. 신문자들은 자술서를 요구했습니다. 너는 북한의 거물 스파이야. 너는 독일에서 스파이 조직을 만들어 한국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어.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니요. 그들의 말을 부정할 때마다 구타와 물고문이 계속되고 자술서를 다시 써야만 했습니다. 그는 결국 북한의 지령을 받는 공산주의자라는 자술서를 쓰고야만 합니다. 고문에 절망한 윤희상은 신문실에 있던 유리 잿더리로 스스로의 머리를 찍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자살은 미수에 그쳤지만 그 머리의 상처는 그때 사진 속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유리 잿더리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머리로 깼는데 깨도 찡하고 두 번째 깨고 세 번째 깨니까 정신이 없어졌답니다. 그 처음에 깼는 그 피나는 거를 가지고 벽에다가 그 애들아, 나는 아버지는 간첩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간첩이지 않다 하고 그 벽에다가 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답니다. 동백림 사건은 그해 11월 9일 첫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12월 6일 구형 공판에서 검찰은 윤희상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대부분 박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34명